베이징도 상하이도 텅텅 비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표는 계속 좋게 나와요. 이거는 뭘까요? 당장 이 지표부터 보시죠.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4월에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50이 기본이거든요. 50을 위로 상회한다는 것은 경기가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예, 5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축소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경기가 서비스업에서 확장된다는 뜻은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을 많이 쓰는데 왜 베이징도 텅텅텅이고 상하이도 텅텅텅일까요? 저는 이런 지표를 보면 진짜 많이 놀랍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52.2인데 서비스업만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발표했던 제조업도 51.4입니다. 4월이. 다시 말해서 제조도 많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조도 많이 되고 서비스도 많이 되고 이것은 여러분 경기가 활활 타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참 이것을 보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차이신 민간 지표입니다. 차이신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나 차이신 비제조 서비스업입니다. 구매관리 지수는 민간 지표거든요. 민간 지표인데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입니다. 분명히 중국 경제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제조에서도 꿈틀거리고 서비스에서도 꿈틀거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틀거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요. 이게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중국으로의 여행이 많아졌다. 저는 이것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어떤 사업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것 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중국에 대한 관광객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가 좋아졌으니 그것도 50 위잖아요. 게다가 민간 지표예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중국에 대한 어떤 내부의 소비는 쉽지 않지만 관광객의 소비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것은요 결국 수출로 봐야 됩니다. 수출. 내수가 좋아져서 지금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수출을 심지어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가 재고품들 전 세계에 마구마구 실어낸다. 심지어 중국산 쓰레기 제품을 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디플레이션을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민간 지표까지도 50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렇게밖에 분석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여전히 중국 경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를 보면 3월입니다. 마이너스 2.8%예요. 마이너스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0월에 마이너스 1.1%로 떨어지더니요. 2023년 6월에 마이너스 5.4%까지 최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산자 물가가 회복을 못합니다.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거든요. 도매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 이것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소비하고 수출은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내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상태다.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경기 부양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저는 현실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3월에 떨어졌습니다. 0.1까지 말입니다. 2월에 0.7까지 올라갔거든요. 0.7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0.1로 다시 떨어졌고요. 4월은 또 어찌 나올란지 지금 도매 물가가 2.8% 떨어진 것을 감안을 하면 또 소매 물가 4월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는 쉽지 않다예요.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흐름이 괜찮다, 성장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악재 중의 악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중국이 수출 중심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시켜 나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수출할 때 필요한 부품 우리가 공급을 하고요. 필요한 반도체 공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아마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자체가 5.3%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니 대한민국도 1.3% 성장을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연율 계산입니다. 연율. 우리는 분기 계산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어떤 성장률에 뒷받침이 된다. 저는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민간의 지표가 좋아지면서 중국이 뭐가 좋아졌느냐. 관광이 좋아졌고 수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높아진 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남아있다. 그러면 수출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표들을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수출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에도 홍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좋아진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